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산따라TV입니다. 오늘은 2018년 5월 19일 오후 7시 22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경제신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라 하기도 하고 니케이 신문이라 하기도 하는 일본 경제신문 기사입니다. 2018년 5월 18일자에 정보기관은 이 해석한 건데 김정은의 산보, 그러니까 김정은의 그 산보 산책을 정보기관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제가 일본어를 할 줄 모르지만은 구글 번역기를 동원해서 번역하여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번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더 정확한 것 아시기를 원하시면 직접 일본 신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8일 오후 5시 50분에 올려진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여러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진이 나와 있죠. 김정은과 시진핑이 해변에 산책하며 걷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해변에서 산책하는데 정장을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있는 그 시진핑 모습이고, 김정은이도 인민복이라 그럽니까? 이 옷을 입고 광나는 구두를 신고 정장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해변을 걷고 있는 이 모습을 연출한 거죠. 연출. 예. 그 다음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둘이서 대화하는, 둘이서만, 통역자도 없이, 여기서는 통역자도 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두 사건, 김정은과 문재인 둘만의 대화, 30분간의 대화, 그리고 김정은과 시진핑 둘만의 대화, 이것을 세계 정보기관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기사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정보기관의 김정은 산책에 대한 해독. 4월 27일 판문점 남측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갑자기 둘이서만 산책하며 30분 이상 대화를 해서 눈길을 끌었다. 5월 7일과 8일 양일간 중국 다롄에서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친근하게 해변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중 정상들과 긴밀한 모습을 연출한 김정은의 산책을 대외 정보 공작에 종사하는 각국의 당국자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 것일까? 두 번에 걸친 산책에 대해 야외에 나온 것은 북한 측이 요구한 것이며 도청 대책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일본, 미국, 유럽의 정보 관계자의 견해가 일치한다. 김정은에게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밀 유지는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받아왔는데 이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해 북한 관료의 망명 등 체제 기피 현상도 나타났다. 독재자들은 자국의 치안 기관들조차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내부의 숨겨진 불만 분자에 의해 대화 내용이 미국 등으로 누출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도청기를 설치하기 쉬운 실내가 아니라 경호원조차도 떨어져 있는 야외에서 단둘이 걷다 보면 이러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만일 야외에 많은 도청기를 설치하였다 해도 정상이 미리 계획되어 있지 않은 길로 갑자기 산책하면 대화의 전모를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정보기관은 이 한 말입니다. 야외에 나오면 각국의 첩보 위성에 정상의 모습이 포착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정찰 위성조차도 독화수를 통해 대화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지상에 있는 정상의 작은 입술의 움직임을 파악할 정도의 해상도를 구현할 수 없다. 한편 두 번에 걸친 산책의 그 차이점은 통역의 유무이다. 대련 북중 회담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정상을 위해 통역자가 참여했다. 남북 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으므로 산책 중에 완전히 둘이만 있을 수 있었다. 외교용어로 테타테라는 비공식 1대1 회담에서도 통역을 대동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다르다. 미일 외교 소식통. 쌍방통역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비공식적인 서서 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통역 청취를 바탕으로 회담 기록이 만들어진다. 이 기록은 외교 문서로 일정한 무게를 가진다. 하지만 정상 둘만의 대화라면 기록으로 남지 않고 두 정상의 기억에만 남게 된다. 회담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인식의 차이가 퍼지고 나중에 분쟁 발생이 쉬워진다. 둘만의 장소라고 상대가 본심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심리도 작용하기 때문에 한쪽이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것이 용이하다. 핵,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경위를 통해 보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거짓말과 속임수에 의한 외교 공작을 자랑해 왔다. 미국과 유럽의 정보 당국자들은 김정은은 시진핑에게는 본심을 말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문재인과의 회담에서는 모종의 기만 공작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미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상회담 준비 담당 기관인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무부도 문재인이가 설명하는 김정은의 발언이 모든 진심을 나타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3월 말 당시 CIA 장관으로 방북했던 폼페오 국무장관은 5월 9일에 다시 방북하여 비핵화 등에 관한 김정은의 의도를 알아보았다. 그 후의 전개를 보면 한국 적이 북한의 외교 공작에 놀아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한미와의 우호 모두를 고조시켜 온 북한은 지난 16일 같은 날에 예정되어 있던 남북 장관급 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한국에 통보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설명에서는 김정은이 이해했다고 하는 한미 합동훈련도 비판했으며 미국 측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한 반발도 드러냈다. 처음에는 한국을 잘 조종해 미국 측이 정상회담을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한 후 엄격한 요구를 내걸고 양보를 쟁취하고자 한 것이다.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은 그런 사악한 전략으로 비춰진다. 어쨌든 둘만의 정상회담에서 상대에게 속았을 경우 국익 손실은 막대하다. 공작에 빠진 대통령을 아랫사람들이 서서히 궤도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자국에 대한 동맹국 등의 신뢰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정보 당국자들에게 남북 정상회담 시 김정은의 산책은 북한의 유화적인 문재인 정권 중재 외교의
위험성과 정상만의 단둘이 활보하는 위험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